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양아치예요, 생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인위적인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석유나 석탄 같은 걸 태우면서 발생하는 그런 1차 물질들이 대기에 있는 물질들이랑 혼합이 돼서 발생이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해당 분야의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정황상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봄 시기에는 이 한반도의 편서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의 서쪽이 어디죠? 바로 중국의 동쪽입니다. 저부터도 중국에서 바람 불어서 이 미세먼지 날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 통계치나 보도자료 등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담론들박이 뜨거워요.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국내에서 5대5 정도,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더 좀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한국이 7 정도, 그리고 중국이 3 정도, 요런 정도로 요인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무려 60에서 80%까지 영향이 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 과학원하고 지금 주장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인지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니 이런 데이터들은 의견들이 다르니까 좀 차치를 하고 그냥 제가 찾아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상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어요. 일단은 A 비주얼, 사이트인 어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상협회 홈페이지까지 이 미세먼지 분포도가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직접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매체사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한 건데, 이제 이 지도들을 보자면요, 표시가 되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근데 이게 중국의 동쪽하고 대한민국의 서쪽, 이 부분이 그냥 전체가 시뻘개요. 그만큼 이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유독 서쪽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자면. 강릉 지역같이 동쪽에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나름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이 이제 2013년도부터 베이징 같은 이런 내륙 지방에 있는 곳들의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서 여기 떠 있는 공장들은 이제 다 중국 입장에서 동쪽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한둥반도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을 시킨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갑론들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워낙 뜨거운 논의 대상이라서 지금은 좀 했다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거는 중국의 대표 공업지대 중에 하나가 산둥인 거는 맞대요. 기사를 통해 한 게 아니고 아는 사장님이 그 산둥 쪽에서 공장을 하세요, 직접. 그래서 이제 통화해보고 직접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공단이 굉장히 크게 있답니다.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이유가 중국 내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다 이제 편서풍이 불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날아올 확률이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2018년 3월 달에 동편의 한 뉴스 방송에서 서울에 들어온 그런 바람을 이 후방 궤적 분석기라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람의 흐름을 조사한다라는 게. 근데 여기서요, 바람이 산둥반도 쪽에 머물러 있다가 서울로 이게 유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빙빙 돕니다, 이 바람이. 그래서 이제 이 조사했던 날들을 보니까 이제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들인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 조사한 날, 중국에서 넘어와서 서울에서 바람 빙빙 돈 날은요, 그날은 그냥 다 미세먼지 나쁨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건 맞고, 이 조사에 따르면 이게 또 하필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한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봐도 중국 쪽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저는 적어도 이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일부 매체사들은 중국과는 이 미세먼지 큰 관계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매연이나 이런 경유차 등이 문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규제를 좀 피하려고 일종의 여론전을 펼쳐서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 돌리려 한다, 이런 약간 희한한 내용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는 굉장히 미약하다, 주는 영향이 그냥 우리나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이게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먼지 데이터 있잖아요. 그냥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내륙에만 이렇게 시뻘건 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의 동쪽부터 우리나라의 서쪽이 다 시뻘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없다면 바람은 확실히 그 서쪽으로 불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찍는데 또 바람 또 동쪽으로 불고 이상한 일 생길까봐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바람 지금도 서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뭐가 있냐, 바닷가가 있거든요. 서해안 바닷가가.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있는데 이게 유독 서해안으로 이 미세먼지가 바람을 역행해서 가서 거기 모여있다,
있다고요? 아니면 바닷물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만들어냈나? 조개 껍데기 이런 거 태우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끝나지가 않아요. 경유차가 또 주범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 뜸한 날 있잖아요. 뭐 명절 같은 데 서울에는 차가 많이 없죠. 이런 날에도 분명히 하늘이 희뿌연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경유차가 그쪽에서 많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하늘이 희뿌였죠? 차라리 봄 같은 경우 이제 몽골에서 시작되는 황사가 같이 오니까 그나마 이거 중국 측의 고의라고는 안 봐도 되죠. 왜냐면 어떻게 막아요? 날라오는 황사를. 아무리 중국인들이 많고 만리장성이 길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겨울에는 이게 중국 동쪽에서 거주 중인 이 주민들 난방 사용량이 급증해서 그래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거든요. 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뭐 미미한 걸까요? 심지어 2017년 11월에 중국 환경부 소속의 한 연구원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중국 동쪽에다가 이렇게 공장들을 지어 놓으면 이 내륙 지방으로는 오염물질이 날아오지 않으리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양아치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를 한국 국내 상황에만 이렇게 국한시킬 수가 있는 걸까요? 참으로 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국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도 정부의 상황 인식이라든지 정책적인 헛발질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거죠. 2018년도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줄이는 이른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스스로 줄이는 프로그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얘기 자체는 비난할 거리는 못 돼요. 불만 가지고 고민할 시간에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다만 근데 약간 그런 인상은 있죠. 분명히 중국에서도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만 책임을 주는 듯한 인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만 들어도. 오늘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환경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로 비상 걸릴 경우에는 공공부문에만 차량 이부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이 일반 우리 같은 그냥 민간에서도 차량 이부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지금 도로에 못 나가는 상황인 거죠.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뭐 일정 부분 동의해요.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요, 뭐 중국 할 시간에 그냥 우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뭐 차량 이부제 시행되면 준수할 생각이고요. 안 하면 뭐 처벌받기도 하니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거면요, 중국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려 한다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따라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야 정상이죠. 아니 대체 왜 모든 책임을 우리 국민들한테만 지우려 합니까? 이 해당 기자간담회에서요, 이 환경부 장관이 중국 언급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중국과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양국이 갖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 교류를 통해서 뭐 어떤 사전 대응을 좀 하고자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중국 쪽에는 어떠한 뭐 정책적인 강제성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교류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그냥 양측이 생각을 공유했다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 50%는 지금 중국 쪽에 책임이 있잖아요. 아니 왜 공장을 동쪽에 지어요? 수도가 지금 서쪽에 있는데, 서울이. 물론 뭐 남의 나라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참 열받습니다, 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죽어라 노력하게 만들면서, 아니 왜 정작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뭐 방안 자체가 없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설마 이게 차량 이부제랑 경유차 저기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자꾸 실효성 낮은 이런 뭐 비상 저감 조치 같은 거 가지고 뭐 대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럴 때만 공장 빡세게 단속하고 뭐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괴롭히지 말고 좀 국민들한테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냥 문자 보내는 거나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이거는 도움이 돼요. 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원인을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뭐 100% 중국 탓도 아닌 상태고 국내에서의 발생되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해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00% 다 중국 탓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상당 부분은 있죠. 근데 여튼 그래도 이제 국제 외교 문제 관계가 이제 꽤 복잡한 문제잖아요. 왜냐면 뭐 국제 정세도 봐야 되고 이해관계도 좀 따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근데 그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하시라고 공무원 뽑고 외교부 뭐 환경부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데 의미를 두라는 게 아니고 좀 뭐 성과를 좀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해결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얘기는. 도대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왜 위에 있는 분들 눈치만 보고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도대체.
아니 중국 영향 크잖아요. 이거를 왜 부정합니까? 우리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좀 국가면 좀 국가답게 우리의 이익을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는 좀 대변을 해줄 필요도 있죠. 아니 뭐 중국이 강대국이면 우리 눈 감고 코 막고 입 막고 살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 영상 보시고 저보고 뭐 당연히 국제 외교 관계나 정치공학적인 문제들을 더 뭐 고민해보고 와라, 더 공부하고 와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못 풀어내니까 지금 환경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못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따로 받는 돈도 없고요. 해결 못할 거면은 그냥 좀 마음이라도 답답하지 않게 저쪽 강대국에다가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중국에서도 이제 동쪽에다가 공장 좀 그만 지으시고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기저기 희뿌연 날씨만큼이나. 네, 아무튼 오늘은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사실 뭐 이런 환경이나 뭐 화학 이쪽 좀 약해요. 문과라서. 근데 또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게 확실히 중국에서 오는 문제가 맞구나. 이거 하나만큼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